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하게 젤렌스키를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보다는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잘못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히토류, 광물을 앞으로 50% 개발해서 나온 이익을 나눠 갖자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러시아 있잖아요. 이 러시아에 여기 강이 있거든요. 드니프르 강. 예. 이쪽이 이제 광물하고 그 세계 3대 곡창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상업,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우크라이나와 서로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경제적으로 미국 땅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저기 침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주에다가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사하고 테슬라 자동차 공장을 같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파주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반씩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같이 나눠 가지기로 했다. 근데 이것은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 프로젝트잖아요. 정부 프로젝트를 파주하고 이쪽에다가 한미 간에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 여기를 침공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려고 하면 잠깐만 거기 우리 땅이다 너. 푸틴 네 몰라서 그렇지. 거기 너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거기 광산에 몇 가지 이거 있잖아. 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은 시설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안보가 군사안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막 대들듯이 하면서 지금 당장 휴전하면은 자신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작년 4월 달부터 이 사람은 사실상 선거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이 시즈파이어 이 그 전쟁 종식 휴전에는 동의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만약에 이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면은 안보는 따라오고 이 안보하고 경제가 함께 묶여 있는 이 틀에 젤렌스키가 서명을 하면 이 젤렌스키를 왜 쫓아내요? 미국이 안 쫓아내죠. 야 푸틴 너 다 우리 같이 합의한 거 그때 젤렌스키랑 같이 한 거고 이쪽 지역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공동 경영하는 거니까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외부에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기에 대응하면서 자기 국민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어떤 그 정치적인 지지를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미 관계도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잘못 다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하고 다음 정부는 4년 어쨌든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세적으로 주변국한테 나올 겁니다. 그때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너무 위축돼 가지고 잘못 반응하면 크게 더 위기가 커져요. 차분하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4배를 매기고 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2배밖에 안 매겨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알아요. 그냥 아니 젤렌스키한테도 너 지지율 4%밖에 안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할 때 문재인 정부 때 500% 올리겠다 했잖아요. 그럴 때 무슨 500%야 우리는 200%밖에 못 줘. 그러면은 말려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딱 정리를 해놓고 실제로 협상은 매우 전문적으로 이 숫자를 갖다 놓으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4배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들 필요가 없어요. 깜짝 놀랄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분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나가요. 다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저도 같이 한번 상대를 해봤는데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다른 데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다시 협상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번 한 호흡 참고 그러면 새롭게 공화당 정부하고는 오히려 기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민주당 정부는 다자주의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틀을 짜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다자주의라고 하는 거, 멀티레이터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여러 사람이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는 양자주의예요. 1대1이에요. 1대1이니까 미국이 크고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면 힘이 확 눌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외가 많습니다. 다자주의는 표준화된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 양자주의 이거는 예외가 많은 거예요. 한미 간에 트럼프 시대에 예외가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멀리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이 나도 깜짝 놀랄 필요도 없고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공통분모를 가자라고는 일반론적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한민국 지도자는 좀 담대한 사람이면 그렇죠. 어떻겠네요? 담대함과 아울러서 한호흡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창조적이어야 돼요. 창조적으로 대통령님 트럼프한테 미스터 트럼프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알래스카의 쇠빙선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되겠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북극해 이쪽이 새로운 미국의 군사 방어선이 될 거다. 러시아하고 바로 맞대 있잖아요. 새로운 군사 방어선이 될 거다. 그럼 이 쇠빙선과 우리나라의 해군력, 미국의 지휘 통제 시설과 하나가 된 복합적인 해군 통제 체제를 함께 만들자. 그럼 역제한다. 네, 역제한다고. 그럼 완전히 그건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한다. 석유를 수출하는 미국. 그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중동 때문에 미군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이라크 침공해야 되고 사우디에 끌려다니고 이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석유를 자립하는 건데 이미 충분히 많은 매장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자급자족만 하면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꿈이 기름을 수출하는 첫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기름 사와서 여기서 정유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정유를 사우디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광양 이런 데 정유 공장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사우디가 직접 정유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미국 거 가서 우리가 미국 크루드 오일이잖아요. 원유. 사다 우리가 정유해서 판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